네, 5회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시장 강하네요. 코스피 지수는 어느덧 4,850입니다. 네, 매번 지수 볼 때마다 성큼성큼 올라가고 있어요. 코스피에서는요. 코스닥은 950선, 지금 현재 약보합권 구간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알테오젠이 지금 힘을 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스닥에서도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다시 변화가 일지 챙겨보겠습니다. 오늘이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일주일간 정리를 하고 다음 주 시장 열어보면서 오늘 장을 활용할 수 있을지 얘기 나눠봅니다. 이지스탁 이재은 대표 모셨고요. 루체인베스트 오현진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미세먼지가 자욱한데 뚫고 잘 오셨습니다. 궁금해요. 지금 시장에서는 여전히 반도체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받쳐주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삼성그룹주의 움직임, 여기에 LG그룹주까지 지금 현재 그룹주단의 움직임이 한화 이후에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시장 분위기 잘 봐야겠습니다. 그 가운데 반도체부터 저희는 중심 잡아봅니다. 오현진 팀장님께 여쭐게요. TSMC가 좀 보여줬어요. 네. 그리고 올해 또 82조 설비 투자까지 한다고 하니까 반도체 소부장 내로서 다시 한번 온기는 이번 연도 계속해서 봐야겠구나 알 법합니다.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뭐 어디 만기일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움직인다라는 것에 있어서 어떤 해석이 가능할지, 그리고 삼성그룹주가 움직이는데 뉴스가 붙은 거는 카카오가 보유한, 카카오인베스트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에 대한 또 인수 이야기가 썰로 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룹주단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로 보는 거예요? 네, 뭐 두 가지 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입법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통과가 될 것 같고, 비트코인도 최근 바닥을 찍고 살짝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두나무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시기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그룹이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신사업 동력으로 좀 삼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최근에 코인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20일에 아마 이제 협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분을 뭐 은행이 더 많이 가져가냐, 빅테크가 가져가냐, 이런 식으로 해서 출범이 결정이 될 건데, 여기에 추가 성장 동력으로 좀 삼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삼성전자의 강세는 그 HBM4 시장에서는 네.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역전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HBM4부터는 이제 로직 다이 기술이 이제 D램 공정이 아니라 파운드리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삼성은 삼성 파운드리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것이고, SK하이닉스는 자체 소화가 안 돼요. TSMC에 맡겨야 됩니다. 그럼 다이 기술 자체는 TSMC가 삼성 파운드리보다 높은 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지금 TSMC의 주문이 꽉 밀려 있잖아요. 근데 지금 SK하이닉스만을 위해서 이 로직 다이에 대한 수정을 TSMC가 빨리빨리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반면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 파운드리 공정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HBM4에 만든 로직 다이를 계속해서 이제 재설계하고 붙이는 게 시간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커스텀 HBM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유리하다. 그런 관점에서 주가도 앞으로 SK하이닉스 대비 상대적인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빅2 업체에 이제 세론이 언제 올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가 29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주 정도 뒤에 이제 실적이 발표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컨센서스 최상단인 20조 원의 영업이익을 찍었잖아요. 네. 지금 SK하이닉스의 컨센 최상단이 17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실적이 나오고 일단은 한번 매물이 좀 소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다면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전까지는 기대감이 남아있는 것이니까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투자 포인트는 제 성격에서는 지금 빅2는 못 삽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렇고요. 저는 겁나기 때문에 더 갈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신규로 본다면 아까 제가 HBM4의 그 파운드리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로직 다이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디자인 솔루션 업체,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를 이제 연결시켜주는 이런 디자인 솔루션 업체들이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전에 가온칩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파운드리 핵심 파트너로서 AI 반도체 설계에 좀 강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최근에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은 바닥권에 있다라고 보니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에이직,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그다음에
이쪽에 디자인 솔루션 이런 부분들은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반도체주 내에서 가장 못 간 섹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칩셋 미디어도 진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살짝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이쪽에 포커스가 있는 종목군들을 보신다면 지금 신규로도 좀 먹을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지난주에도 어버브 반도체라든지 에이징랜드라든지 진짜 에이직단, 온디바이스 그리고 DSP 그 디자인 하우스 단 아니면 파운드리 단까지 언급 주셨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계속된 기회를 노려보자 의견을 주셨고요.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이 투탑의 견고함을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하이닉스 공시에 따르면 1월 29일, 2주 정도 그래도 남아있는 상황이네요. 4분기 경영실적 발표 IR 컨퍼런스 콜이 있습니다. 이 부분 그렇다면 1월 달은 여전히 강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 좀 들어봅니다. 혹시 삼성그룹주 내에서도 지금 가능하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미국장에서 실적 발표하고 금융주단이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네. 전반적인 상황들이 다 우호적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두나무 지분 인수 하나만 보고 뭐 삼성생명이나 이런 종목 네. 사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삼성그룹주 내에서는 삼성전기 정도는 뭐 계속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에서 좀 앞서 있는 업체라고도 보여져요. 올해 아마 유리기판 소량 상업용 출하가 이어질 것 같아요. 이게 그 SKC 다음 정도로 빠른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KC가 가장 먼저 아마 상용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기. 근데 삼성전기는 삼성 파운드리, 삼성 패키징,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유리 가공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나오자마자 딱 좋진 않을 거죠. 수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수정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삼성그룹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에요. 네. 이게 유리기판에는 TGV 공정, 그러니까 유리 전극 공정, 구멍 뚫어서 전력을 흐르게 하는 공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기술을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로부터 확보를 했습니다. 삼성전기가. 그래서 유리기판 부분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휴머노이드의 대부분 카메라를 누가 공급하냐? 삼성전기, LG노텍 두 기업이 공급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의 모멘텀도 또 삼성전기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 그룹사 대형주로는 또 한번 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삼성전기는 기관이 5거래일 연속 오늘까지 가수급까지 더하면요 들어오고 있네요. 이 추세는 견고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지 보겠습니다. LG노텍도 언급 주셨는데 저희 이번에는 LG그룹주로 넘어가서 의견 받겠습니다. LG그룹 쪽에서도 두 분 모두 의견이 긍정입니다. 자, 이진 대표님. 얼마 전에 LG 쪽에서 실적 발표 이후에 와 이거 어떡하지 하게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일제히 또 손잡고 갑니다. LG 디스플레이, LG CNS는 어제 또 여러분 뉴스 보셨다시피 국가대표의 AI 관련해서도 의견이 있었고 LG 전자, LG 이노텍 오 이거 다 같이 가는 거 그룹주 단으로 지금 뭐랄까요 시장이 그 과열을 느낀다. 그러니까 그룹주를 사면 오른다라는 논리가 지금은 유효한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순환 관점에서 LG가 됐다? 단순하게 이렇게 바라봐야 할지 아니면 의미가 있을지요?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순환에 따른 이제 그룹주의 성격을 띠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달릴 때 그렇게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다가 결국 CES 로봇이라는 모멘텀을 달고 그룹주 전반적으로 좀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LG도 좀 비슷한 흐름 속에서 지금 결국엔 어저께 KX1 관련돼서 지금 평가가 모든 부분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라는 부분이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신성장 동력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로봇도 살짝 약하고 왜냐하면 가정용 홈 로봇이라든지 이쪽으로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로봇에 대한 모멘텀도 상대적으로는 좀 약하다. 그리고 AI 관련돼서 뭐 삼성이라든지 굉장히 치고 나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LG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저께 최고의 성능 평가를 받으면서 시장에서는 지금 AI 관련된 로드맵에 대한 좀 만족도와 그리고 AI 기업으로서의 좀 나아가는 신성장 동력 쪽으로의 이런 좀 기대감과 이런 것들이 실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수급적인 요인과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에 맞는 신사업에 대한 좀 집중도 물론 LG가 그동안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AI 쪽으로 계속 집중을 해오긴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뭐 이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기대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성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다른 그룹주 대비해서는 약했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마침 또
저평가된 그룹주를 찾기에 나섰기 때문에 그와 맞물려서 좀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이제 뭐 DX를 필두로 해서 최근에 로봇 관련된 모멘텀으로 또 엮이면서 전반적으로 그룹주들이 뭐 리튬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있겠지만 그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로봇 관련된 이슈도 또 같이 붙으면서 그룹주 전반적으로 탄력이 나왔었는데 LG도 좀 비슷한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LG 이노텍은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틱스 관련돼서 카메라 모듈, 센서 이쪽으로도 연결고리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지금 뭐 LG 전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올해는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점수를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높게 점수를 평가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수급적인 요인들도 뒷받침이 좋은 시기에 적절하게 잘 되고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G 그룹주 내에서 그렇다면 지금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탄력도 면으로 봤을 때는 전자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이노텍 등등 떠오르는데요. 저는 이노텍을 보는 게 이노텍? 제일 좋지 않을까. 물론 너무 약간의 고가권의 가격대에 있는 건 사실이긴 해요. 다른 종목들 LG 그룹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방에 대한 룸이 더 남아있는 종목은 오히려 LG 전자라던가 이쪽으로 기회를 한번 모색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 맞는 사업 모델과 신성장 동력 쪽으로의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이노텍이 가장 좀 빠른 성과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LG 이노텍 뭐 유리기판 관련돼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시장 분위기와 앞으로의 성장 동력으로 봤을 때는 이노텍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고가권입니다. 30만 원을 넘어가는 게 굉장한 저항선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또 돌파력까지 무게감을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꽤 연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10월 24일부터 꾸준하게 매수 유지가 되고 있네요.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LG 이노텍 살펴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와, 이거 진짜 오늘 갑자기 순환이에요. 금요일 특선이에요. 자동차단에서 다 불어왔어요. 뭐 EV 어렵다라고 하지만 수출에 대한 부분들 성적표 받고 이러는 건지 원래는 로봇 모멘텀으로 강하게 끌고 갔었던 현대차 그룹주와 함께 지금은 자동차 부품단 안 움직였던 서현 이화, 화신 그리고 일부 움직였었던 뭐 그 삼보 모터스나 성우 하이텍 등등 지금 일제히 기세를 잡고 있거든요. 저희 지금 편입해야 돼요? 아니면 그룹사가 좋기 때문에 지금은 그룹주 중심으로 포트 편입이 더 좋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은 신규로 본다면 그냥 현대차 그룹주 보는 게 그룹주? 부품주보다는 좀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현대차 40만 원에 대한 목표가를 제가 말씀을 예전에 드렸었는데 진짜 막 빨리 갔어요. 그래서 42만 원은 진짜 좀 놀랄 만큼 빠른 속도라고 생각하고 지금 40만 원 가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PER 10배, PBR 1배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딱 그렇습니다. PER 10배 간당간당하고요. PBR 1배가 살짝 안 돼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비싼 구간은 아니다. 다만 단기에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 부담스럽다. 요 정도고 기아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었다 보니까 최근엔 기아까지도 끌어올려지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실적은 깔아주면서 이제 로봇 사업 부분의 향후 성과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자동차를 만드는 공정에 로봇을 쓴다는 거, 이게 일단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만드는 공정 자체가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건비 부담이 엄청나게 큰 산업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로봇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게 딱 들어맞았고 이번에 CES에서 아틀라스가 인정받았다는 것도 역시 의미가 있겠죠. 일단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는 게 그러니까 스페이스 X 상장 기대감 때문에 우주항공주가 계속 살아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이게 똑같이 됐어요.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나스닥 상장을 이제 추진한다라는 이슈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 이슈가 있는 동안에는 자동차주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당연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예상 몸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는 없어요. 지금은 뭐 12조에서 뭐 한 20몇 조 이렇게 추정했다가 30조, 40조 그 이상까지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상단이 계속 올라갈 때마다 자동차주가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보시면 되겠고 이게 부족했던 게 자율주행인데 한 방에 따라잡을 수 있는 이런 동력들을 확보를 했죠. 네, 엔비디아의 이제 알파마요를 도입하고 현재 자율주행 거의 최고봉이라고 볼 수 있는 구글의 웨이모와도 협업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와 자율주행 부분에서도 경쟁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을 올해 안에도 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자율주행 부분에서 성과 좋다라는 부분들도 계속 나오죠. 그럼 부족했던 부분들도 채워지니까 지금은 악재를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품주들이 로봇 관련주를 엮이면서 다 급등인데 실제로 이 부품주 중에 로봇
그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환상으로 이제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품주는 적정 가치를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적정 가치 판단은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요것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로 보셔도 그 안에서 종목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탑픽은 중간에 있는 현대차입니다. 지배구조 이슈가 생기면 이제 현대모비스가 또 탑픽이 될 수도 있어서 뭐 둘 다 괜찮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어쨌든 끌고 나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현대차고 그래서 항상 이제 중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 탑픽으로 보고 굳이 목표가를 잡는다면 한 48만 원 정도 한 차례 더 높여서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40만 원까지 목표가 잡아주셨을 때 와 진짜요? 했는데 48만 원까지 또 20% 올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상방을 노린다면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다. 현대모비스가 오늘 음봉이거든요. 그럼 이런 자리도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긍정적으로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중심으로 보자. 의견 받아봅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로봇으로 갑니다. 이어지는 것 같아요. 로봇이 오늘도 강해서 오늘은 또 이제 클로봇이 지금 깃발을 잡았어요. 클로봇이 최근 들어서 10% 넘게 오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10% 넘게 하나하나씩 올랐었잖아요. 어제 그 종목군들이 우수수수 대거 나타났는데 오늘 또 그 바통을 클로봇이 만들어가고 3현도 만들어갑니다. 로보 안 움직였던 이제 나도 로봇주였어 했던 종목들이 일제히 시세를 나타내네요. 이지은 대표님. 제가 봤던 로봇주 시세가 가장 긴 요즘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돈과 앞으로의 실적 가시성 등등을 다 따지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인가? 그럼 여기서 더 볼 수 있을까 기간을? 이 부분인데요. 포스코 DX 상간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긴 하거든요. 어제.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로봇주가 꽤 짧은 시간 동안 아까 CES 일정을 전후로 해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단기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회복력이 어마무시하게 좀 강하게 빠르게 나왔는데 보통 우리가 테마나 이런 것들을 한번 탔을 때 시세가 한번 강하게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왔을 때는 뭐 통상 아시겠지만 막 40%, 50%까지 재료 소멸로 인해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그 테마에 대한 재료가 굉장히 짧았을 때를 이야기를 하고 지금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좀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그 기간이 상당히 짧았고 오히려 가격과 기간의 조정 이후에는 그 전에 고점을 넘어서는 상승세를 보일 정도라면 그만큼 수급에 대한 힘의 움직성이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2026년도에 많이 뭐 들어보셨겠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의 원년의 해다라는 부분들의 이야기들 결국에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사실 CES 이번에 아틀라스를 선보였을 때 만약에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만큼의 충족치를 못 채워줬다라고 한다면 로봇주들의 분위기는 안 좋아졌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로봇주들의 시세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또 포스코 DX가 이번에 뭐 페르소나 AI 투자라든지 아니면 일본과의 기업과의 이제 앞으로 산업용 로봇에 대한 협력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왔고 어저께 뉴스나 특징주의 움직임들을 보면 거의 로봇주들의 이야기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많은 종목들이 로봇 산업과 엮어서 어떤 갖고 있던 기술력이 로봇 쪽으로 이런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부각되면서 특징주 뉴스가 로봇 쪽으로 좀 쏟아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너무 너도 나도 다 로봇주로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없는 상태에서 엮이다 보면 이게 추후에는 가파르게 올라왔던 만큼 한번 밀릴 때도 큰 밀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정말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가 확실하게 있는지 아니면 대기업의 지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가시성이 확실하게 있고 아니면 클로봇이라던가 로보티즈라던가 3분기 때 흑자 전환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는 로봇이라든지 물론 그러니까 흑자 전환을 하긴 했지만 엄청 큰 규모의 흑자 전환은 사실 아니었어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실적에 대한 그런 가시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셔야지 앞으로 우리가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또 그래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긍정의 의견을 드린 건 지금 추격 매수를 급하게 이제라도 로봇을 잡아야 된다는 의미보다는 이 로봇의 시세는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 안에서 순환매를 이어갈 것이고 추후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회로 한번 삼아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강하고 추격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좋은 자리가 왔을 때 계속해서 봐야 하는 거는 맞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로봇주는 정말
정말 많이 주셨거든요. 그러면 주셨던 종목군 가운데 예쁜 자리가 온다면 그 부분으로 저희는 뭐 할까요? 네, 충분히 모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로보스타도 그렇고 그쵸. 로보티즈도 그렇고 그리고 SJG 세종은 제가 여러 번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약간 오히려 쉬어가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 회사 자회사를 통해서 자동화 솔루션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데 지금 시장은 최근에 움직인 종목들 보면 자율주행 로봇이라든지 자동화 솔루션 쪽의 종목군들이 더 강하게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는 이제 본 자회사는 자율주행 로봇 쪽으로 그리고 이 SJG 세종은 자동차 부품 쪽으로 또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다른 종목들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SJG 세종은 5일선, 11선, 21선 딱 붙었을 때가 예쁜 눌림 타이밍이었는데 지금이 또 그 타이밍이네요. 여기서 다시 한번 고개를 돌릴 수 있을지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로봇주는 워낙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개별 종목군마다의 좋은 기회들 노려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와, 오늘 이쪽이 주인공이라고 해도 될까요? 원전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구간에서 96,000원 현재 호가 움직임 나타납니다. 전 고점이 10월 말 작년 10월 말에 97,400원이었거든요. 지금 전고 향해서 돌진 중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 상단이 두산 에너빌리티 1위 찍혀 있고요. 거래대금 3위도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모여집니다. 외국계 그리고 기관까지 같이 담고 있다 보니까요. 지금 완전히 전고를 돌파하려나 보다 느껴져요. 오현진 팀장님, 그 정부 정책실장 에서도 원전 그 신규 건설하는 거 불가피하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원래 그건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투자자분들은. 근데 안 갔던 이유는 사실 수급이었는데 수급이 완전히 돌아섰네요. 네, 그렇죠. 사실 뭐 전력 부족 문제는 네. 10번 말해도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채울 수 있는 뭐 에너지원이 뭐가 있냐 별거 없거든요. 뭐 신재생, 원전, SOFC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원전 시장 성장은 사실 뭐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원전 시공의 그 건설사의 매출 비중이 30-40%로 많이 차지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뒤늦게 부각이 되면서 현대건설이 급등했고 저희는 건설주들이 원전주를 엮이면서 다시 올라가려는 모습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전체 전기 생산량의 10%를 원전이 담당하고 있는데 한국은 30%를 원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원전이 들어갈 룸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은 것도 원전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 에너지 효율이 20%, 25%밖에 안 나와요. 풍력도 해상 풍력 해봤자 40%, SOFC가 한 60에서 65%, 원전은 85에서 90%. 넣으면 넣는 대로 족족 에너지로 뽑힙니다. 그래서 효율성 면에서도 원전은 포기할 수가 없는 에너지원이고 건설 기간이 길다? 이거 많이 줄였어요. 최근에 대형 건설 짓는데 7, 8년이면 됩니다. 이거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에너지원보다 뭐 엄청 오래 걸린다?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선구매 계약이 나옵니다. 이게 반도체 시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HBM을 안 만들었는데 올해 만든 HBM을 미리 팔아주세요. 네. 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HBM을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올해 거 이미 다 팔았잖아요. 안 만들었는데 원전도 그래요. 지금 SMR이 완공도 안 됐어요. 근데 완공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살게요. 라고 지금 빅테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이 귀해서.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큰 호황을 얘기하는 것인지는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는 거고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구글이 작년에 카이로스 파워라는 SMR 기업과 그 2030년에 가동될 원자료 전력 공급 계약을 이미 체결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 엑스에너지와 미국 SMR에서 생산될 전력 선구매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두산에너빌리티니까 급등했고 한전기술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한전기술도 급등했어요. 그래서 두 종목 솔직히 지금 위치에서 사기 조금 힘들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한전 KPS 네. 이게 상대적으로 덜 갔는데 원전 정비 그리고 원전 해체도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신다면 한전 KPS는 지금부터 보셔도 될 것 같고 건설주가 원전주 치고 못 갔어요. 그래서 건설주에 대한 관심은 전체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탑픽으로 원전 관련된 모멘텀 있는 건설주 가져왔으니까 그거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궁금해요. 잠시 후에 공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진 대표님의 탑픽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오늘은 기자재단이네요. 성광밴드 챙겨하셨습니다. 네, 원전 관련된 모멘텀과 그리고
조선 관련된 그쵸. 모멘텀, 피팅 밸브 관련돼서 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포인트로 잡아봤고요. 원전 관련돼서는 이제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결국에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혼자 원전을 만들기에는 인력난이라든지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방산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시간, 납기를 잘 지키고 그리고 가성비라는 이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각을 받는 또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K원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성강밴드도 같이 이런 호흡들을 할 수 있는 기업이고 여기에 LNG 운반선에 대한 확대, 수주 네. 확대 흐름들 이것도 당연히 지금 북미 쪽에서의 LNG 프로젝트가 확대되고 있고 또 이 회사는 뭐 이집트 원전 수주라든지 그리고 LNG 운반선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산업적으로 봤을 때 기술력적으로 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쪽이 원전 방산 뭐 조방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또 미국과의 협력이라던가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 미국에 대한 그 낙수 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 속에서 두 가지의 산업에 대한 모멘텀을 다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건 상당히 좀 매력도가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성강밴드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지금 121선에 대해서는 살짝 돌파를 아직 하지는 못한 그런 흐름이긴 한데 지금 구간이 오히려 모아가기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돌파 직전까지의 흐름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여기서 좀만 더 붙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상방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4분기, 그러니까 2025년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아요. 잘 나올까라는 전망치가 우세한데 이제 2026년에는 더욱더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부분을 미뤄봤을 때는 추가적인 수주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상방에 대한 기대감 좀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8,800원이 최고점 9월 11일 날 고점을 형성을 했는데 그보다 조금은 좀 낮은 가격인 36,000원으로 목표 주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래도 하방 지지력이 있었던 가격 라인인 25,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방향을 다시 위로 가고 있네요. 36,000원 부근까지 목표 잡고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추가 전략 받겠습니다. 오 팀장님, 화제 종목이 있습니다. 네이버예요. 너무너무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 답답한 종목이 되었습니다. 어떡하죠? 네.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자 AI 모델을 탈락을 했는데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죠. 네, 중국에 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에 한국만의 기술을 위한 소버린 AI를 원한다라는 거에서 이제 탈락입니다. 네. 그래서 기술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 같은 경우에는 한국 문화 이해도가 거의 최고 수준이에요.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사회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독자 모델에서 탈락했다고 하더라도 독자 AI를 개발하지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소버린 AI를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은 언제든지 부각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 정부안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팀이 구성이 되겠죠. 여기에 네이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B2C 업체가 가장 주력적으로 쓸 수 있어요. 이미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가 예를 들면 네이버 코인을 발행해서 네이버 코인으로 네이버 쇼핑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시너지가 나겠죠.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주요 관련 준 겁니다. 특히 네이버는 실적도 너무 좋아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시고 한 27, 28만 원 충분히 다시 노려보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방향을 하방으로 갈 뿐 다시 올려보자. 스테이블코인 관련한 정부의 구체안 계속 저희는 주시해봅니다. 이어서 오늘의 토픽입니다. 건설주 내에서 챙겨와 주셨고 바로 DLENC네요. 건설주지만 SMR과 친환경주로서의 모멘텀이 강한 종목인데 동사는 미국의 SMR 기업이죠. 엑스에너지 지분을 2%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가스로 방식 SMR의 유지보수까지 협력을 확대하고 있고요. 앞으로 엑스에너지가 SMR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 이제 DLENC가 그에 따른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마다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이고 작년에 필리핀 전력사 메랄코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필리핀 내에서 SMR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향후 인도네시아 그리고 아시아 시장의 점유율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동사는 그 탄소 포집 기술을 또 가지고 있어요. 작년에 자회사를 통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인 이산화탄소 흡수제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 모멘텀까지 붙을 수 있다는 점도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주가 충분히 매력적인 위치입니다. 42,000원 부담 없고요. 목표가는 46,000원, 손절가 39,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DLENC까지 SMR 모멘텀 묻어 있는데요. 지금 주가 조정
조용하네요. 자, 알테오젠이 현재 구간 코스닥 이끌어가면서요. 50만 원을 넘어서 50만 3천 원 현재 나타납니다. 거래도 조금씩 모이고 있죠. 전태현 알테오젠 대표가 조단위 기술 수출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한다라는 기대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의 힘이 좀 불어올까요? 챙겨보시죠.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